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적분인데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 일단은 먼저 정적분을 먼저 설명하고 그냥 부정적분을 설명할게. 일단 적분이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오는 내용이 약간 미적분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걸 알고 나야 니네가 좀 적분을 이해하기가 좀 편해가지고 야, 적분의 시작은 뭐냐면 얘들아 적분이 이제 미분보다 훨씬 먼저 시작이 된 그런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건 얘들아 그냥 처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냐면 니네한테 어떤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지? 그럼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니네가 구하고 싶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게 처음에 적분이 탄생된 기원전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뭐 이런 땅이 있으면 그지? 이런 땅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니네가 이런 땅의 넓이를 못 구하잖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땅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막 이제 뭐 이 땅을 가지고 뭐 두 형제가 나눠야 돼. 근데 이제 이걸 딱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기가 어려우니까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어떤 뭐 바가지가 하나 있다고 해봐. 그냥 어떤 바가지를 여기다 이렇게 채워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바가지가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를 나눠가지고 땅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야. 이게 적분의 시작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바가지가 이렇게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바가지가 뭐 300개가 들어가고 그지? 여기도 바가지가 300개가 딱 들어가면 아 그냥 이 땅이랑 이제 반반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나누기 시작을 했던 거야. 처음에 시작은. 근데 있잖아. 이 바구니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구슬을 가지고 나누는 게 이 땅의 더 정확도를 높이지 않겠어? 반을 나누는 게. 왜냐면 아무래도 바가지를 채우는 거는 이 중간중간에 빈 공간들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건. 근데 구슬도 물론 빈 공간이 생기겠지만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빈 공간들이 덜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 넓이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해지지 않겠냐라는 건 니네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얘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니네가. 이게 만약에 사다리꼴이었으면 뭐 니네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다리꼴이 아니라 이런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니네가 이거 넓이를 이제 구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봤냐면 아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 일단 얘를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이거를 n등분으로 나눴다고 한번 해보자. 이걸 n등분으로.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를 n등분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이렇게 n등분으로 다 똑같은 등분으로 나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니네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한 게 지금 니네가 구하고 싶은 넓이랑 거의 비슷해지겠지 않냐라는 생각을 니네가 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해지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얘를 n등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가 b-a가 돼버릴 거야. 그럼 내가 얘를 n등분 했으니까 여기 한 칸당 요 한 칸당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당연히 n분의 b-a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당연히 한 칸당 n등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가 b-a인데 요 한 칸당의 길이는 요게 돼버릴 거야. 그럼 니네가 첫 번째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밑변의 길이가 n분의 b-a가 될 테고 그죠? 그럼 높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다가 이 점의 좌표를 집어넣은 이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은 이 점의 좌표니까 결국 fa다라고 니네가 쓸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요 직사각형의 넓이일 거 아니냐고. 그럼 두 번째 얘들아 요 직사각형의 넓이도 니네가 한번 구해본다라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가 돼버릴 테고 높이는 얼마냐 그럼 당연히 얘들아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일 거냐면 당연히 a에다가 n분의 b-a를 더한 거 맞지? 왜냐면 여기 점의 좌표가 a고 여기 길이가 이거니까 여기다 이걸 더한 거니까 그럼 이거의 요 높이는 이 x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은 함수값일 테니까 f의 a 플러스 n분의 b-a가 되지 않겠냐는 거.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결국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되는 거고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이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할 거냐? 또 똑같잖아.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n분의 b-a인 직사각형이 돼버릴 테고 이거의 높이는 당연히 여기 길이가 높일 거 아니야. 얘가 직사각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넓이 구하는 공식이니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또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 점의 좌표는 a에다가 2 곱하기 n의 b-a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왜냐면 여기가 얘들아 하나당 n분의 b-a니까 이게 두 개 더해진 거 할 거 아니야.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f에 a 플러스 2 곱하기 n분의 b-a다라고 니네가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쭉 더해가지고 얘들아 쭉 더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요 넓이를 이제 우리가 구하려면 요 넓이를 구하려면 요 넓이는 또 뭐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얘도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될 테고 높이는 당연히 얘들아 요점의 좌표를 집어넣은 여기 값이잖아. 그지? 여기 값이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얘들아 뭐 f에 뭐 a 플러스 2분의 얘가 지금 첫 번째 게 여기가 지금 잘 봐. 첫 번째 게 두 번째 게 이게 두 번째 걸 보면 1이고 세 번째 걸 보면 2니까 여기는 뭐 n-1 곱하기 m의 b-a가 이렇게 돼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써보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넓이를 줄여서 우리는 앞에서 배운 시그마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한다라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n분의 b-a는 다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공통으로 끄집어 내버리고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뭐 1부터 n까지 여기 안에 얘가 변수잖아. 지금 여기서 뭐만 변하고 있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다 이렇게 생각해서 n-1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내가 말하는 거. 얘만 지금 변하고 있는 거 맞지? 여기 1 여기는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 0 곱하기 n분의 b-a다라고 썼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결국 뭐라고 쓸 거냐면 뭐 a 플러스 뭐 k-1에 n분의 b-a다라고 니네가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내 말 이해했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대충 이런 느낌만 봐. 어쨌든 지금 니네가 이거를 이 넓이는 지금 니네가 구하고 싶은 있잖아. 이 넓이 있잖아. 니네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이 넓이거든. 이 넓이랑 얘랑 비교했을 때 니네가 이거의 넓이를 그냥 내가 S라고 한다라면 이 넓이랑 S랑 비교하잖아? 그럼 분명히 S가 더 크다라는 건 니네가 확신하지. 왜 S가 더 클 수밖에 없냐면 니네가 지금 구한 넓이는 뭐야?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이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랑 지금 이 니네가 진짜 원래 구하고 싶었던 넓이 얘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큰 건 확신하잖아. 니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왜 더 크냐라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면 쌤 여기에 빈 공간이 남아있어서요 라고 니네가 말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서 니네한테 좀 더 설명을 하면 얘를 만약에 내가 얘를 지금은 n등분 했겠지만 얘를 만약에 더 많이 쪼갰다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n등분이 아니라 뭐 2n등분 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지금 니네가 이 넓이가 아까 전 거보다 좀 더 이 s랑 비슷해진다라는 게 니네 느낌이 오니? 이 n을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n등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빈 공간이 생겼겠지만 얘를 만약 2n등분 했다거나 또는 3n등분 했다거나 그러니까 이 n등분의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거의 비슷해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잘 봐봐. 여기서 만약에 얘를 리미트 n을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쪼개잖아? 그럼 이 넓이는 얘랑 거의 비슷해지지 않겠냐라는 니네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하지? 지금 이거는 직사각형에 이 빈 공간이 생겨서 그런 거야. 이걸 엄청나게 얇게 쪼개다 보면 이렇게 쪼개다 보면 거의 이 넓이의 합이 결국 이 넓이랑 똑같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얘를 무한대로 쪼개도 분명히 얘가 더 크거나 크지 않겠습니까? 라고 니네가 의심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수학자들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럼 이번에는 그냥 쓰진 않을 겁니다. 식으로 이렇게 이거보다 좀 더 큰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넓이랑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좀 더 큰 넓이를 이번에는. 그럼 니네가 이걸 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식을 세운다라면 분명히 얘가 이거보다는 크지 않겠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도 만약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도 같아지지 않겠냐라고 비슷해지지 않겠냐라는 걸 니네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걸 풀고 이걸 풀었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잖아. 니네 시그마 푸는 방법 배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리미트 극한치 하는 거 배웠기 때문에 니네가 이걸 계산해봤거든. 그리고 이거도 니네가 계산을 해봤거든. 근데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걸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린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이 값이 이 값과 똑같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된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면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볼게. 잠깐만. 김주엽 안 왔는데? 이 새끼 왜 안 왔냐? 자, 하나만 보여준다면 니네가 알고 있는 함수를 한번 해보자. y는 x제곱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을 텐데, 자, 여기가 0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1이라고. 그럼 니네한테 여기 넓이를 구하래. 그럼 니네가 그냥 구할 수 있다니까. 원래 니네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지. 처음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거보다 작은 직사각형을 이렇게 내가 만든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n등분해서 이렇게 n등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냥 n등분 했다 칠게 이렇게. 그래서 요런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먼저 구하기 시작을 해보는 거야.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지금 니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요 하나당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당연히? n분의 1이 되겠지. 맞지?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인데 내가 얘를 n등분 했다면서 이렇게. 그럼 요 하나당 길이는 n분의 1일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러면 니네한테 이 초록 색깔의 넓이의 합이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n분의 1 곱하기 얘는 어차피 높이가 없는 상태니까 얘부터 구할 거 아니야? 니네가 넓이 얘부터, 그지? 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다가 집어넣은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얘들아? F도 알고 있으니까, 그지? F도 알고 있지? 이게 fx잖아, 그지? 그럼 니네 여기 점의 좌표가 얼마냐? 그럼 n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여기는 n분의 1의 제곱이요라고 쓰지 않겠어? 내 말 이해한 거 맞지? 이게 지금 뭐 구한 거야? 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한 거 맞지, 니네가?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여기가 n분의 1이잖아? 그 높이가 얼마인 거야, 얘들아? 여기가 n분의 1의 좌표니까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더하기 두 번째, 얘들아, 이번에 이 직사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밑변은 얼마야, 얘들아? n분의 1이지. 높이가 얼마냐면 얘들아, 요 높이는 얘를 따라갈 거 아니야? 이게 높이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n분의 1, n분의 2니까, 그지? n분의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n분의 2의 제곱이요라고 니네가 쓰겠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맨 끝에 있는 넓이가 아니라 이거 세 번째 그냥 느낌으로만 보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n분의 1 곱하기 n분의 3의 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거. 그럼 얘가 쭉 이렇게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맨 마지막, 얘가 이제 맨 마지막이라고 한번 해볼게. 얘가 맨 마지막이지. 이제 맨 마지막. 그럼 맨 마지막이면 여기가 1이었잖아. 그럼 요거보다 하나 작으니까 여기 점의 좌표는 얼마일 거냐면 1-n분의 1 아니었겠어? 1-n분의 1.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얘들아 n분의 n-1 아니었겠니? 이렇게 n분의 n-1. 그러니까 얘 뭐가 되겠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1의 제곱이다라고 니네가 쓸 수 있는 거 맞지? 내 말 이해한 거 맞지? 지금 따라왔지? 얘들아, 그럼 이게 지금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야.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랑 지금 니네가 구하고 싶었던 넓이는 어디 부분이냐면 이 부분의 넓이거든?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 중에 분명히 S가 이 부분의 넓이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당연히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거를 최대한,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먼저 쓰고 가자. 그럼 얘를 얘들아 시그마로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본다라면 얘들아, 내가 얘를 조금 식을 줄여서 시그마로 표현해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뭐 N분의 1은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그냥 N분의 1은 앞으로 끄집어 내버릴게. 그럼 여기는 지금 변수가 누구냐면 N분의 K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여기 N-1까지니까 여기는 N-1이라고만 바꿔주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잖아. K에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얘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항이 이거니까 N-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 넓이랑 얘들아 S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니네가 얘가 더 크다라는 건 확실해. 근데 만약에 이제 니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 N이 지금 얘들아 왜 얘가 더 크냐면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N을 무지막지하게 얇게 쪼갠다라면, 다시 말해서 N을 무한대로 크게 만들어버린다라면 거의 얘랑 넓이가 비슷해지지 않겠냐라고 니네가 풀 수 있다고 내가 말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먼저 식을 세우고 이번에는 이거보다 큰 걸로도 니네가 식을 세워야 돼.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럼 니네가 이거도 분명히 오른쪽에 어떤 식이 세워져 있을 테고 이렇게 생긴 상태겠지. 얘도 n을 무한대로 나눠버리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우리 이거 계산하는 거, 우리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로 될 거 같아서 한번 계산해 보자. 얘 계산하라고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얘는 n제곱분의 k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얘들아 n제곱분의 1도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n상승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네.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얘를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승분의 얘들아 k제곱 공식에 대해서 니네가 알고 있잖아. 얘들아 여기 지금 여기에 시그마 뒤에 여기는 k제곱만 남아있는 상태잖아. 그럼 니네 k제곱 공식이 뭐냐면 뭐야?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니네 이거 뭐 할 거야 얘들아? 족밥 제거할 거 아니야 어차피.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 위에가 n에 관한 3차 함수, 분모도 n에 관한 3차 함수니까 족밥 제거하고 나니까 뭐만 남습니까 얘들아? 3분의 1만 남지 않겠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왜냐 얘들아 여기 위에 6분의 2n 3승 1태고 밑에가 n 3승이니까 n 3승 1승 나르니까 3분의 1만 남지 않겠냐고. 그래서 니네는 요 오른쪽도 얘들아 내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 오른쪽도 분명히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잖아? 그럼 뭐가 나와 얘들아? 3분의 1이 나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요 넓이가 3분의 1이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된 거야. 이게 그냥 바로 정적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적분을 계산을 했었거든. 근데 이게 있잖아. 맨날 그러니까 이걸 풀려고 하면 얘들아 이게 1800년도.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얘들아. 이 내용이 있잖아. 요 넓이를 구하려고 니네한테 넓이를 구하려면 맨날 이렇게 풀었던 거야. 원래 항상 이 시그마랑 리미트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넓이를 구했었거든. 그런데 1800년도에 들어와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뭐를 알게 됐냐면, 자 먼저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 야 그리고 이 표현이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원래 그냥 이쁘게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었냐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었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리미트랑 시그마를 합쳐서 우리는 줄여서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로 만들자라고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이 시그마랑 이 리미트랑 시그마를 표현해서 우리는 그냥 인테그랄로 표현하자고 했고, 그 다음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넓이를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표현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의 함수를 쓰자라고 약속을 했고, 요렇게 표현하자라고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 나중에 미적분을 이제 배우잖아 본격적으로. 그럼 결국은 니네가 이렇게 식이 나온 거를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변신시키는 게 미적분에서 나와. 조만간 배우게 돼 나중에.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미적분에서 배울 거고, 어쨌든 간에 얘랑 얘랑은 우리가 이제 그냥 똑같은 표현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어차피 수학자들이 항상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리미트랑 시그마를 이용해가지고 시그마를 풀고 리미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냈었거든. 근데 맨날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이거의 결과를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해서 3분의 1이라는 걸 이렇게 구해냈었는데, 이거를 이 정적분의 기본 정리, 쉽게 말하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어. 내가 증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안 궁금하지? 증명 안 하겠습니다. 증명 내가 증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링크를 걸어주든지 궁금한 나한테 말해. 자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걸 다루진 않아. 그래서 결국은 잘 봐봐. 얘를 계산했더니 다시 말해서 봐봐.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다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표현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말이야.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어딘가 a부터 어딘가 b까지의 이 넓이들의 합을 구하세요가 이 말이었다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래서 이걸 원래 이렇게 풀었었거든. 근데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뭐랑 같다는 걸 증명해내냐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랑 같다라는 걸 증명해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졸라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풀었었는데 되게 어렵잖아. 니네가 한
3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맨날 이렇게 풀고 있었어야 돼. 니네가 늦게 태어난 바람에 지금 존나 편하게 풀고 있는 겁니다. 적분을 지금. 원래는 이렇게 풀었었던 거를 우리가 지금 얘를 이렇게 푸는 결과를 항상 같다라는 거를 증명해내. 그게 바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야. 보통 얘를 그냥 정적분의 정이라고 해서 보통 책에 많이 나와. 그래서 얘랑 이거의 결과는 같다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원래 실제로는 다시 한번 말할게. 얘들아 원래 미분과 얘들아 적분은 원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애야. 그러니까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온 애고 적분은 그냥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애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이야 얘들아. 얘랑은 그냥 완전히 생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애인데 우리가 이 적분의 결과를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항상 이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미분과 이게 지금 얘를 적분한 결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뭔가에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니네가 알게 된 것뿐이라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말해. 이건 대학교 가서 배울 거니까 나중에 그냥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은 물론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거든. 근데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그것까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니네는 이제부터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얘가 무슨 의미인지. 일단 얘의 의미는 이 말이야. y는 x제곱 있을 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y는 x제곱이랑 어떤 함수에서 y는 x제곱이랑 어떤 함수에서 0부터 1까지의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다라는 의미로 니네가 받아들여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의 계산 결과는 항상 존나 신기하게 얘를 적분하는 거지.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 x의 3승. 뭐 적분 못하는 사람 없을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써주고 0, 1이다라고 써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니네가 이걸 한 번에 계산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써주는 기호일 뿐인 거고 얘를 직접 계산했다는 거는 여기에 적분한 결과 3분의 1 마이너스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나와서 결과 얼마야? 3분의 1 나오잖아. 내가 아까 전에 직접적으로 계산을 니네한테 보여줬을 때도 3분의 1이 나왔었지. 그래서 항상 이거의 결과와 이거의 결과가 항상 똑같더라는 거. 그래서 미분과 적분에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분의 역연사항을 우리는 적분이라고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니네가 갑자기 뭘 배우기 시작하는 거냐면 니네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 이걸 계산하면 아까 전에 시그마를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는 것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해. 그래서 바로 나온 게 그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의 부정적분이야. 야, 부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일단은 우리가 미분의 역연산에 대해서 일단 역연산. 이 역연산이 왜 필요하다고?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 적분이라는 게 미분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니네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역연산만 할 수 있다라면 이거의 계산 과정을 훨씬 줄일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배우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의 미분의 역연산만 니네가 할 수 있으면 되고 니네가 x제곱을 미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니 얘들아? 얘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지? x에 그냥 여기 1승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적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당연히 얘를 적분하라 그러면 얘들아 니네가 미분을 어떻게 썼는지를 기억해주고 적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니네가 얘를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잖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걸 미분이라고 하잖아. 차수를 줄였지? 얘는 거꾸로 어떻게 되더라? 차수가 적분은 얘를 역연산, 그러니까 미분의 역연산을 적분이라고 하자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걸 미분, 이렇게 가는 걸 적분이라고 할 건데 잘 봐. 그럼 니네가 얘를 적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미분했을 때 차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거의 차수를 다시 늘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제곱. 그리고 니네가 얘들아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니네가 미분했을 때 어떻게 했어? 이걸 밑에다 곱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그러니까 원래 여기 2가 있었는데 이거의 역수를 여기다 곱해버렸더니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그냥 서로 얘를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잘 봐. 니네 3x 제곱을 미분해도 6x가 나올 테고 3x 제곱 플러스 5를 미분해도 6x가 나올 테고 3x 제곱 마이너스 10을 미분해도 분명히 6x가 나올 거야. 그럼 니네가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6x를 적분하면
옌지 모르지 않냐는 거지. 왜 모르냐 잘 생각을 해봤더니 이 상수 새끼들, 이 뒤에 있는 상수 새끼들은 미분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하냐? 6x를 적분하라고 하잖아. 얘들아 6x를 적분하라고 하잖아. 그럼 일단 그냥 적분을 해놓고 나서 여기에 항상 적분상수, 뭔가 어떤 상수가 붙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원래 여기다 이렇게 상수가 붙어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우리는 뭐라고 쓸 거야? 얘들아? C다라고 써주기로 그냥 약속해 준 것뿐이야. 그래서 그냥 미분의 역연산에 이 적분상수 C가 붙는다라는 느낌만 알면 돼. 그럼 여기서도 또 한번 해본다라면 잘 봐봐. 인테그랄 니네가 fx dx가 있다라는 소리네 얘들아. 얘를 적분하라 그러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얘들아 우리가 미분은 얘들아 fx를 미분하라 그러면 f'이라고 많이 쓰기로 약속했잖아. 그지? fx를 적분하라 그러면 보통 뭐라고 많이 쓰냐면 라지 fx라는 느낌으로 많이 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걸 이렇게, 얘 또 미분한 뭐라고 쓰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냥 기호일 뿐이야. 얘를 적분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잘 봐. 얘를 적분하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fx라고 썼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왜냐면 얘들아 fx를 적분하는 라지 fx인데 그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고? 어떤 상수가 붙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라지 fx, 적분상수 c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걸 니네가 좀 기억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지? 자 그럼 다시 또 이제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 니한테 fx를 미분하고 나서 얘들아 이게 미분했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적분을 해보라는 의미랑 자 또 봐봐 이번에 fx를 적분하고 나서 미분하라는 느낌의 차이를 잠깐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니네한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미분하고 나서 적분해달라고 한 거지. 얘를 미분한 결과는 얼마 얘들아? 인테그랄 f'x dx라고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들아 얘를 미분한 결과가 이거니까 이제 얘를 다시 적분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f'x를 적분하면 그냥 fx겠지? fx라고 써준 다음 반드시 뭘 붙여야 된다고 얘들아? 맨 마지막에 적분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적분상수 c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니네가 기억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살펴볼게. 얘도 한번 살펴보면 얘들아 뭐 하라고 했냐면 먼저 fx를 적분하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다시 ddx에 얘들아 얘를 적분하라는 느낌이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우리는 얘를 라지 fx 플러스 c다라고 쓸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얘를 다시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고 했잖아. 그럼 라지 fx를 미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얘들아? 스몰 fx가 될 거고 적분상수 c를 미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0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얘랑 무조건 다르다고 봐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데 어떤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한 결과와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이 완벽한 역연상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적분상수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한테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는 결과와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한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르다는 거야 얘들아.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얘를 미분하면 이게 맞아. 근데 얘를 적분하면 이게 맞아? 아니라고. 왜? 적분상수 C가 붙어야 정확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은 하겠지만 얘 미분함 이거 맞아. 얘 미분함 이거 맞아. 얘 미분함 이거 맞아. 알겠어? 근데 얘 적분함 이거 맞냐고. 아니라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뭘 붙여줘야 된다고 얘들아? 적분상수 C가 붙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씩은 다른 뭔가가 있어. 그 차이점을 두고 자꾸 학교생들은 시험은 낼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다르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했지? 얘 미분함 이거 맞아. 하지만 얘 적분함 이거 아니라고. 이게 니네 그 어디서도 되게 많이 쓰이냐면 니네 뭐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니네 이런 거 있잖아. fx를 만약에 미분하잖아? 그럼 니네가 얘가 만약 기함수, 우함수에 대해서 알잖아. 니네 얘가 기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기함수를 미분한 게 f'x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 얘들아? 우함수가 나오는 거 맞지? 왜냐면 얘들아 기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고 얘는 f'x는 짝수 차수로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얘랑 서로 차수를 하나 줄여두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면 니네 이 우함수를 다시 적분 때리잖아? 그럼 얘를 적분하잖아? 그럼 기함수냐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잖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닐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왜? 얘를 얘들아 적분해봐.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fx 플러스 c가 붙잖아. 얘는 기함수일지 모르겠지만 니네 x의 3승은 기함수지만 x의 3승 플러스 1은 기함수가 아니잖아. 왠지 알지?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기함수야. 여기에 얘는 짝수 차수로 보잖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함 우함수인데 우함수를 적분함 기함수는 아니야.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니?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서도 니네가 이런 걸 되게 학교생들이 잘 낚는다고.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물론 만약에 근데 이게 또 특이한 게 잘 봐. fx가 만약 우함수인 상태였다? 그럼 f'x가 뭐냐? 그럼 니네가 누구나 이건 기함수인 건 다 알잖아. 왜냐면 얘들아 짝수 차수를 미분하면 다 홀수 차수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니네가 기함수를 적분하잖아? 기함수를 적분하라고 하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우함수가 맞아. 왜냐면 얘는 적분하면 f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달라붙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우함수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우함수가 돼버릴 거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니네가 조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늦게 하는지. 뭐 지금 내가 니네한테 뭐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 맞지?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내가 a, x에 한 번만 해볼까 그냥? 이거 적분하래 얘들아. 이거 적분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냥 상수 그대로 a 여기 x 쓰고 얘들아. 얘를 적분하라는 건 얘들아 얘가 차수가 당연히 하나 올라가는 거 맞잖아. 그지? 근데 니네 미분했을 때 여기서 n 플러스 1이 분명히 내려왔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적분했을 땐 이거 역수를 앞에다가 반드시 곱해줘야 돼. 처음에 적분이 헷갈린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적분상수 C를 당연히 붙여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 적분이 헷갈린 사람들은 항상 해봐. 얘를 한번 미분해봐. 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미분은 잘할 거 아니야 니네가. 이거 미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니네? 여기 n 플러스 1분의 1에 곱하기 a에서 얘 차수 x의 n승을 하나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n 플러스 1을 니네가 곱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결국 얼마 나오니 얘들아? ax n승 나온다는 거 니네가 알고 있잖아. 물론 이 적분이 특히 니네가 이번 시험 범위가 은근히 되게 많이 실수해가지고 오는 게 이번 4차 구사 때 니네 시험 범위에 미분과 적분이 같이 들어가. 왜 같이 들어가냐면 건우야 도함수 활용 2, 3가 시험 범위지. 그리고 적분이 시험 범위야.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미분과 적분을 막 실수를 되게 은근히 많이 해. 막 존나 막 미분하다 갑자기 막 적분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실수를 많이 해. 은근히. 특히 미적분 가서는 막 사인 코사인을 막 적분하고 미분하고 막 이런 게 되게 헷갈린다고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은근히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얘들아 어쨌든 간에 적분 연습도 되게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계산 연습.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부정적분이야.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그냥 무슨 연습을 하는 단계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라지 fx라고 쓰고 반드시 적분상수 c가 붙어줘야 된다는 거. 서술형 같은 데서도 이 적분상수 c 안 쓰면 틀리는 거야 그냥 무조건. 알겠지? 적분상수 c가 상당히 중요해. 그리고 하나만 더 주의할 점.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더하기 이거를 만약에 하라고 내가 니네한테 말하고 있잖아. 만약 이거 더하기 이거를. 그럼 니네 이건 뭐가 되냐면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쓰겠지 당연히. 얘를 뭐라고 쓸 거야 얘들아? 라지 gx 플러스 c라고 쓰겠지. 일단 첫 번째로 니네가 얘들아 이걸 쓸 때 이 c랑 이 c랑 다른 c이기 때문에 보통 c1, c2로 써주는 게 가장 좋긴 해. 일단 다르다는 느낌으로. 이 적분상수 c랑 이 적분상수 c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실수를 좀 많이 하는데 틀렸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가주는 게 좋아. 그리고 만약에 니네가 두 번째 실수 이렇게 왔다 치자. 그리고 예를 들어라고 하면 니네가 가끔 이렇게 쓰거든. 라지 fx 더하기 gx 더하기 여기에 이 c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아 이건 절대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니네한테 야 상수 더하기 상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수 더하기 상수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하니 얘들아? 상수라고 말하지. 이런 거야 니네. 내가 니네한테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뭐야? 그럼 니네가 유리수예요로 말하지 이 유리수예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잖아. 이럴 때는 니네한테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뭐야? 그러면 유리수예요라고 말하지 이 유리수예요라는 말 아무도 안 쓰잖아. 이것도 똑같은 의미야. 상수 더하기 상수는 그냥 상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렇게 썼을 때 그냥 얘를 그냥 C만 써주면 돼. 이것도 또 마찬가지야. C1, C2라고 썼어도 얘들아 C1, C2를 두 번 쓰지 않고 얘네들을 합쳐줄 때 그냥 C라고 하나만 써주면 된다는 거. 알겠지? C 더하기 C는 없는 거 알겠지? 만약에 얘랑 얘랑 이렇게 같다라고 되어 있어. 만약에. 그럼 니네가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해놓고 이렇게 약분시켜도 안 돼. 왜냐면 상수랑 상수랑 똑같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는 물론 C1, C2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없애고 나서 하나의 C 써주는 건 문제될 게 없어.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지만 그냥
굳이 문자 두 개를 쓸 필요는 없잖아, 니네가. 그래서 이걸 그냥 지우고 이쪽에 하나만 써줘도 상관없다는 거. 이 적분상수 C도 은근히 이 부정적분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쌍놈 새끼야. 그래서 니네가 꼭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는 거. 이해했지? 내가 하는 거. 수업 끝나니까 오늘. 자, 그래서 요 적분 같은 경우 니네가 좀 조심해주고, 여기 아까 전에 3번 내용도 부정적분이랑 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설명했지.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는 거랑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는 결과는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부정적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내용은 왜 배웠냐면,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 모든 내용들은 니네가 이걸 못할 일도 없을 테고, 결국은 이거라는 거야. 내가 이걸 원래 계산하려면 리미트랑 시그마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 과정을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그치? 이 뉴턴이 이렇게 니네가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걸 니네가 알아낸 거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 요거를 요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운 거야. 그럼 여기서도 또 하나 더. 자, 원래는 당연히 얘를 적분해서 여기다 쓸 건데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더라? 원래 적분상수 C가 붙는 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니네가 여기서 이걸 계산할 때 보면 어차피 여기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1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여기서 0을 대입하면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C가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니네 이 C랑 이 C랑은 확실히 같은 C인 거 확실하지? 얘들아,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C들은 다른 C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지었던 거잖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들아, 여기서 의미하는 이거의 계산 결과의 C와 이거의 계산 결과의 C는 무조건 같은 C인 거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워져도 상관없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편의성에 의해서 얘를 굳이 안 써도 돼 이렇게 약속한 것 뿐이야. 그래서 부정적분을 할 때는 C를 써서 계산을 하면 써줘야 되는 거고, 정적분을 할 때는 여기에 굳이 C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물론 쓴다고 틀린 건 아니겠지만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생략해주고 계산해주는 결과는 항상 같은 결과 얻어진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고, C를 쓴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서 계산해서 C가 날아갈 거야. 0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래서 결국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겠지. 이해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분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본다라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인테그랄.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잘 봐. 니한테 A부터 A까지 fx dx를 구하래. 그럼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봐봐. 내가 이거의 해석이 느낌이 이거였잖아. 어떤 fx가 있거든. 근데 어딘가 a가 있어. 여기 어딘가 x축이 있다라면 니네한테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a부터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들의 합이 얘라고 내가 니네한테 말했던 거 아니야. 이거 b였다라면, 그지? 근데 여기가 이제 a래. 그럼 이건 뭐야? a부터 a까지의 넓이 아닙니까? 넓이가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얼마겠어다? 0이다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들아, 니네한테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라는 이 느낌이 내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다라고 내가 니네한테 쓸 수 있다라고 내가 좀 전에 설명을 했잖아. 이거는 내가 증명하진 않을 거고 그냥 외우는 내용이야. 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궁금한 사람은 따로 나한테 찾아와. 알겠지?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어쨌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 두 번째, 인테그랄 내가 b부터 a까지 fx dx를 계산한 결과도 얼마냐면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근데 얘들아, 얘랑 얘를 잠깐 비교했더니 얘랑 얘랑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황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게, 아, 얘랑 얘랑도 그럼 결국 부호가 반대인 상황 아니겠냐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니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결과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fx dx라는 결과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니네가 안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얘랑 얘들아,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거든? 자리를 바꿀 수 있는데 뭐가 붙어야 되더라?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달라고.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들아, 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를 계산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도 먼저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얘들아.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fx가 이렇게 있거든. 그럼 a부터 b까지의 넓이잖아. 그지? 이거의 의미는 뭐야? 얘들아? b부터 c까지의 또 넓이겠지. 그지?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걸 물어봤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더하는 거랑 같지 않겠니?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 이해했습니까? 그럼 니네가 가끔 이런 또 의문점. 자, 잘 봐. 근데 이게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다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이거 느낌부터 한번 봐볼래? 얘들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a부터 b까지의 넓이지. 지금 보이니? 저 그림으로 보면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 맞아, 얘들아? 이 저기 제일 큰 부분에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b부터 c까지의 넓이지. 야, b부터 c까지의 넓이는 다시 봐봐. b부터 c까지 우리가 항상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로 가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얘를 뭐라고 써도 상관없냐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얘를 마이너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내가 방금 위에서 가르쳤잖아. 그럼 내가 요 느낌을 다시 한번 봐볼래? 그럼 내가 이건 무슨 말이야? c부터 b까지의 넓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겠지? 요 부분의 넓이. 그럼 이 넓이에서 지금 니네한테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세요라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 맞니? 이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세요라는 느낌 맞아? 그러니까 어디 부분의 넓이가 나오니 얘들아?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a부터 c까지 fx dx랑 결과는 똑같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 b, c가 이렇게 되든 a, c, b가 이렇게 되든 이거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얘랑 연결고리 같잖아? 그럼 이어서 갖다 붙일 수 있어.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면 결국 a부터 c까지 정적분각과 같아. 이거를 그냥 대수적으로 봐도 얘들아 이해하기 편해. 잘 봐. 얘들아 지금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대수적으로 봐도 얘들아 얘는 뭐야? 라지 fb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얘는 라지 fa입니다. 얘는 얼마냐면 얘들아 플러스 라지 fc에서 라지 fb를 빼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랑 사라지는 거 맞지? 그럼 얘는 결국 라지 fc 마이너스 라지 fa가 돼버릴 테니까 이거의 결과가 결국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의 fx dx다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건 항상 이거의 결과가 같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기하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자, 지금까지 내가 이제 대충 니네한테 적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적분이랑 이렇게 넓이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또 넓이랑 적분이랑은 좀 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내가 니네한테 이해를 편하게 시키기 위해서 넓이랑 적분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식으로 내가 니네한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넓이랑 또 적분이랑 또 다릅니다. 정적분이랑은 다른 관계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금 니네한테 설명한 모든 내용들은 일단 적분에 대한 느낌을 좀 알기 위해서 설명을 했던 거고 원래 넓이랑 정적분이랑은 좀 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이때까지는 이 모든 fx가 다 x축 위에 있을 때로 설명을 했었던 거야. 니네 잘 봐봐. 내가 아까 전에 a부터 이 모든 증명을 다 뭘로 해줬냐면 계속 넓이로 해줬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있다라면 얘랑 이거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똑같다라고 내가 니네한테 설명을 했잖아. 근데 잘 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 만약 얘가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아니라 만약 y는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 야,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내가 니네한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거의 넓이를 내가 또 똑같이 s라고 한번 잡아보잖아. 그럼 내가 니네한테 야 선생님 그럼 이것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s랑 똑같습니까? 라고 니네가 나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야. 왜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면 돼. 근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까 전에 니한테 이거 같다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 어떻게 같다고 했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같다라고 했었지. 이렇게 넓이로. 그리고 분명히 어떻게 썼냐면 니네가 이거의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지 않았어. 그 함수값을. 내가 아까 전에 어떻게 썼냐면 얘를 n분의 b-a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f에다가 이 x좌표를 구했지.
이 함수값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넓이를 구했던 거 아니야. 이 높이를 어떻게 말했었어? f에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뭐 3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내가 니네한테 말했었잖아. 그럼 니네 여기서 봐봐. 그럼 얘가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만약에.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일 테고 여기가 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2일 테고 여기가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니네가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요 값이 이거의 넓이를 구할 때 요 값이 뭐가 되냐 얘들아? 음수가 돼버리지. 이 값 자체가 음수가 돼버리지 않냐? 왜 음수가 돼버리는지 알겠지? 아까 전에 내가 이 함수값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이 높이가 고로 길이였잖아. 이 함수값이 고로 높이였다고. 여기서는 얘들아 분명히 이런 함수에서는 함수값과 얘들아 높이가 같았지. 하지만 얘들아 함수가 막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의 넓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니네 어차피 이걸 이용해서 원래 문제를 푼다고 내가 니네한테 계속 설명을 했잖아.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여기 자체에서 벌써 이 함수값과 얘들아 높이가 같아 달라?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야 얘들아. 함수값과 높이가 달라. 왜 달라? 이 함수값은 높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걸 거야. 이해한 거 맞니? 그래서 결국 얘랑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똑같아지겠어? 얘는 결국 뭐랑 결과가 같겠어? 마이너스 s랑 결과가 같지 않겠어? 얘가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는 이거의 넓이랑 이 정적분 값이랑 엄청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는 있지. 넓이가 아닌 것뿐이야. 이거의 결과는 넓이랑 존나 비슷한데 넓이에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냐면 여기선 아까 전에 이거 구할 때는 함수값이 높이였지만 여기선 분명 함수값이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다 설명하려고 이걸 설명했던 거야 얘들아. 왜 다른지를 니네가 알아야 돼. 넓이랑 정적분이랑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진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럼 내가 그래서 좀 더 응용을 해본다면 이제 봐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떠 있거나 모두 다 아래에 있을 때는 어쨌든 함수랑 넓이랑 거의 비슷하긴 해. 하지만 이제 진짜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인테그랄 a 여기가 a고 얘들아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이 부분의 넓이도 아니고 마이너스 넓이도 아니겠지.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얘들아 이 넓이를 S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냥 요 넓이를 S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넓이를 내가 만약에 S2라고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럼 에모가 이거의 결과는 뭐가 되겠냐? 오, 그거야. 맞지? 왜 그러냐면 잘 봐. 이거의 결과는 뭐가 되냐면 S1-S2가 될 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들아 여기 부분의 넓이는 이거는 맞는 거고 왜냐면 얘들아 우리 이거를 니네가 아까 전에 좀 전에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쪼개도 상관없다고 내가 니네가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니네한테 이걸 풀으라고 했지만 니네가 머릿속에 얘가 만약에 뭐 C라고 하면 얘를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머릿속에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거를. 그러면 요 결과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은 넓이랑 똑같아지겠지. 왜? 위에 있으니까. X축의 위에 있으면 결국 함수값이 높이랑 같기 때문에 이 새끼의 값이 결국 넓이랑 같다니까.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그냥 S1이 맞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아래쪽에 내려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넓이가 S2라면 이거의 결과는 뭐가 될 거라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S2가 돼버릴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라 그러면 결국 S1 빼기 S2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적분에 처음 스타트는 넓이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정적분과 넓이는 똑같은 내용이 아닌 거야. 이 바로 다음 단원이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해서 이 정적분이랑 넓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배우는 단원이 뒤에 가서 나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되는 건 내가 처음에 니네한테 이해하기 편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 값을 이 x축 위에다 띄워놓고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실제로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놔.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뒷단원 정적분의 활용은 진짜 거저먹는 거야 진짜. 솔직히 뭐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어. 결국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이해했지? 그냥 함수값과 높이가 다르고 여기서 함수값과 높이가 여기서는 함수값과 높이가 같고 여기서는 함수값이랑 높이랑 서로 부호가 다른 상태고 얘는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그리고 우리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쪼개서 문제를 접근해서
넓이처럼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적분? 적분 개 쉬워 얘들아. 진짜 솔직히 미분보다 적분이 훨씬 쉬워. 적분은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워낙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적분을 매우 축소시켜놨어. 그래서 오히려 도함수, 고등학교 때는 이 도함수에 관련돼서 더 어렵게 나오는 거고 적분에 대해서 막 그렇게 니네가 너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얘들아 정적분의 성질이 있는데 정적분은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리미트랑 시그마의 합작 작품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리미트와 시그마의 합작 작품이기 때문에 얘의 성질과 얘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의 공통인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거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얘들아 리미트에서도 우리가 상수새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시그마에서도 얘들아 우리 상수새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테그랄 역시 상수새끼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 그리고 니네 리미트에서도 서로 합을 막 쪼갤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시그마에서도 합을 막 쪼갤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합을 쪼갤 수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또 물어보면 얘들아 얘 리미트에서는 얘들아 fx 곱하기 gx를 쪼갤 수 있잖아. 수렴만 한다면 각자 쪼개서 계산해도 상관없잖아. 하지만 얘들아 시그마에서는 얘들아 fx 곱하기 gx가 있으면 우리 이거 쪼갤 수 없는 거 알고 있잖아. 이거 못 쪼개는 거 알고 있지? 시그마에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 몇 급수라고 해가지고 막 SN 써가지고 막 빼고 막 이랬었잖아. 시그마에서는 얘들아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미친놈 없었잖아. 이렇게 못 계산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테그랄에서도 이걸 쪼갤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뭐 x제곱 빼 x 플러스 3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이 새끼를 막 니네가 막 마음대로 인테그랄에 x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랄 x 플러스 3 dx라고 이렇게 쪼갤 수 없다라고. 왜? 인테그랄은 결국 시그마랑 리미트가 만나져서 나오는 거야. 이거 뒤에 나중에 고3 가서 미적분 가서 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다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되는 건 얘랑 합친 게 결국 인테그랄이야. 그냥 그 정도까지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던 내용이 뭐지? A부터 C까지랑 C부터 B까지 얘네 둘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같으면 이어진다라는 거. 야 이걸 조금 응용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인테그랄 잘 봐. A부터 C까지 fx 그러니까 dx의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조금 응용한다라면 여기가 빼기로 돼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이 같으면 연결고리가 이어져. 맞지? 별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자리만 바꿔놓은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얘네 연결 못 하더라고. 존나 신기하게. 그러니까 얘랑 완전 똑같은 말인 거 이해하지? 왜냐면 얘들아 얘 이렇게 나오면 얘를 다시 바꾸면 되잖아. 헷갈리면 다시 바꿔. 빼기를 C부터 B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가 뭔가가 똑같은 애가 하나 이렇게 겹치잖아? 그럼 요 성질을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야. 빼기든 플러스든. 알겠지? 여기까지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 바로 밑에 있는 요 내용들도 일단 지금 나오는 요 내용들은 그냥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조금은 암기를 몇 가지 할 겁니다. 잘 봐. 일단 1번, 2번은 그냥 암기할 거고 3번, 4번은 우리가 로피탈로 풀 거야. 자 이거는 암기를 할 거고 왜냐하면 암기를 해야만 해. 그리고 얘는 어차피 니네가 로피탈을 쓸 거기 때문에 얘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봐. 1번 내용의 설명은 되게 간단해. 그냥 바보 새끼 아니면 잘 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거든. 그냥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 니네 ft라는 함수를 정적분하래. 그럼 이거 얘가 요 안에 있는 애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당연히 얘를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쓸 수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얘들아 지금 이때까지 배운 게 이거 아니야? 이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배운 거 맞잖아. 그지? 그럼 걔를 뭐 하랍니까 얘들아? 이 식을 미분하래. 누구에 관해서? x에 관해서. ddx라는 거 아니야? 미분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얘들아. 얘를 미분하면 얼마겠어 얘들아? fx겠지. 라지 fa는 상수일 거 아니야. 왜? x에 가서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상수 새끼로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없어질 거 아니야. 그냥 fx야. 이해니? 이 문제를 우리가 보통 문상 문제라고 많이 말하는 데다. 문상, 하고 양변 미분 문제인데 자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야 그냥. 얘들아 여기에 상수가 있고 여기에 문자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되게 많아.
여기 상수가 있고 여기 문자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 그럼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첫 번째 문자의 상수를 대입하는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문자의 상수를 대입한다는 말이 뭐냐면 일단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보면서 설명을 그냥 해보자. 그냥 요 문제는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이런 문제야 그냥. 자, 이건 좀 더 이제 응용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뭐 블랙 라벨이다 보니까 스텝 1부터 좀 응용은 되어 있는데, 잠깐 봐봐. 이 문제를 잠깐 니한테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학교 시험 조금 응용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일단 여기가 문자국이, 여기 문자국이지. 여기가 상수잖아.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그러니까 그냥 약속이야. 한쪽에 문자, 한쪽에 상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일단 먼저 약속이야. 일단 첫 번째 x에 2를 대입해. 이게 문자의 상수 대입이랑. 왜 x에 2를 대입하냐? 그러면 좌변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0이 될 수밖에 없어, 일단. 왜 0이 될 수밖에 없냐면 2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은 얘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 이해했지? 우변에다가도 2 대입해봐 아마 0 나올 거야. 그지? 이건 뭐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나 본데, 어쨌든. 그래서 우변을 일단 0 나온다는 거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집어넣어봐. 실제로 0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문제가 이상한 거니까. 자, 두 번째로. 얘들아, 원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얘들아. 아까 전에 위에 문제에 뭐라고 쓰여 있을 거냐면, 잠깐만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까? 이런 게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잖아. 이거 계산하라 그럼 이거였잖아.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a다라고 계산한다는 걸 니네가 알고 있잖아.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 다음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미분했었잖아. ddx로. 얘를 내가 이렇게 ddx로 미분해버리면 이거의 결과가 얼마 나오는 거야? fx 이렇게 나오는 거였잖아. 방금 내가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얘가 모두 다 t에 가는 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얘가 모두 다 t에 가는 식이 아니라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다시 하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얘를 이렇게 써줘야지. xft 마이너스 tft dt라고 써줘야 돼, 일단. 여기까지 따라온 거 맞지? 별거 없어. 그냥 전개만 한 거야. 그 다음 얘들아, 여기서 얘 있잖아, 얘는 니네가 문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이 t는 뭐냐면 적분을 하래.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적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상수로 봐달라는 거야. 야, 얘가 뭘로 적분을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계산할 때 앞으로 끄집어 내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그냥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tft. 너 내가 처음 보는 내용 분명 아닐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할게. 다 됐지, 여기까지?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쓰는 데까지는 어려운 내용 없잖아. 뭐 이거 이렇게 쓰는 데까지 어려운 내용 당연히 없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냥 지금 내가 저 식을, 그냥 이 식을 그냥 뭐 한 거야? 처음에 그냥 전개해 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상수 새끼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설명해 준 것 뿐이야.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하라고 하잖아, 만약.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얘를 만약 미분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얘도 x에 관한 식이고 이거의 결과도 x에 관한 식 아니냐? 얘 왜 x에 관한 식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얘들아? 이거는 결국은 얘 적분한 다음에 fx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는 x에 관한 식인 거 맞잖아.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얘도 당연히 x에 관한 식이겠지. 그랬을 때 이거의 결과가 이렇게, 얘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를 미분하라고 하면 이거의 결과가 그냥 무조건 fx라며. 그래서 그냥 얘가 풍덩 뛰어내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외우자고. 맨날 이거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지 말고 그냥 이제부터 이거를 계산하라 그러면 그냥 얘가 그냥 여기에 풍덩 뛰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그냥 이 가정을 생략하자고.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럼 잘 봐봐. 이제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니네 얘도 x에 가는 식이고 얘도 x에 가는 식이니까 얘는 무슨 미분법이야? 고배 미분법으로 들어가 주는 거야.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니까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dt야. 그대로 쓰는 거지, 그치?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니까 x겠지. 그 다음 이제 얘를 미분하는 거잖아. 얘를 미분하는 건 그냥 우리가 외우자니까.
얘들아 이걸 미분하는 건 원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를 생략하자는 거야. 그 암기하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냥 이 자체를 미분하라 그러면 그냥 이 새끼 풍덩이로 뛰어들면 돼. 상수 새끼는 뭔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A라는 숫자는 뭔지 내가 알 바 아니잖아. 그냥 무조건 얘가 풍덩 뛰어들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가 풍덩 뛰어들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fx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모두 다 t에 관한 식이니까 그냥 얘를 그냥 미분해버려. 얘는 전체가 x에 관한 식이니까 그냥 미분해. 그러니까 풍덩 얼마야? 마이너스 xfx 이렇게 돼. 이해했어? 그래서 뭐 얘랑 사라지겠지.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내가 양변을 뭐 한 거야 지금? 미분 때린 거 아니니 이렇게? 내가 이 새끼 미분 때리고 얘도 이렇게 미분 때린 거야. 쌤, 왜 이걸 보고 미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이 문제의 유형이야. 하나의 문자, 하나의 상수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의 상수,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문제 자체가 상수의, 그러니까 문자의 상수 대 그 다음 두 번째고 양변 미분이라고요. 그냥 하나의 문제 유형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쌤, 왜 양변을 미분합니까가 아니라 그냥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양변 미분하는 문제구나라는 걸 니네가 떠올려줘야 된다고. 그냥 하나의 유형이라고. 그게 미분해주니까 얘 얼마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 우변의 결과는 미분해주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봐봐 이제 얘가 결국 얘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어 얘들아? 또 문자의 상수 대입일 텐데 어차피 이 집어는 얘도 0 나올걸? 0 나올 거야. 그럼 두 번째 뭐라고 얘들아? 얘를 또 양변 미분. 얘 양변 미분하면 얘 어떻게 된다고? 그냥 풍덩 뛰어든다고. 이걸 굳이 맨날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2라고 쓰고 나서 쌤 얘를 미분할래요가 아니라 그냥 이제부터 외우자고. 그냥 얘 미분하기 새끼 그냥 뛰어든다고. 그래서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fx가 된다는 거야. 여기다 그냥 이 새끼만 쑥 대입하면 돼. 그럼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얘 또 양변 미분하는 거니까 12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니네가 fx를 구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잘 봐. 인테그랄 a부터 만약에 여기가 mx 플러스 n에 fx dx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니네 얘를 만약에 미분하세요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여기 문자, 여기 상수, 여기 문자잖아. 이 새끼 그냥 무조건 뛰어들면 된다고. 그럼 니네 여기서 어떤 실수를 되게 많이 하냐면 얘를 f에 mx 플러스 n이다라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m을 곱해줘야 돼. 왜 곱해줘야 되는지 보여줄게. 간단해. 얘들아 내가 니네한테 이거 계산하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ddx 남겨놓고 요거 먼저 계산할게. 이거 계산한 거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지? 라지 fx 라지 이거 계산하면 라지 f에 mx 플러스 n 마이너스 라지 fa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미분하세요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는데 니네 얘가 지금 이 안에 x가 아니잖아. 뭐 해줘야 돼? 속미분이라는 거 반드시 해줘야 되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m 스몰 f에 mx 플러스 n이 돼버릴 거야. 내 말 이해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테그랄 만약에 2x 플러스 3에 여기가 2고 fx dx를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거의 결과는 그냥 뭐가 되냐면 이 새끼들로 풍덩 뛰어드는 건 맞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f에 2x 플러스 3이 맞긴 하거든? 근데 이거의 속미분 결과 여기에 반드시 곱해줘야 될 거라고. 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더 써도 돼. 이거 쓰면 틀릴 일은 없긴 해. 나 이거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ddx에 얘 적분하라니까 라지 f에 2x 플러스 3에 라지 f인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미분하라 그러니까 얼마야 얘들아? f에 2x 플러스 3 곱하기 2 쓰고 얘는 어차피 상수새끼라 없어지긴 해. 근데 이 가정이 그냥 생략하자라는 것 뿐이 알겠지? 하나만 더 해보면 만약에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이게 뭐 블랙라벨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을 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ax 플러스 b고 여기가 cx 플러스 d인 상태 만약에 그 여기가 여기 ftd 들었었어야 되지. 잘못 썼지? 자 이거도 계산하라고 하잖아 얘들아. 얘를 만약에 니네한테 내가 x에 관해서 미분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 이거 원래 그냥 머릿속에 빨리 그려봐. 라지 f에 cx 플러스 d 마이너스 라지 f ax 플러스 d일 거 아니야. 걔를 미분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가 얼마겠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c에 f에 cx 플러스 d 마이너스 a에 f에 ax 플러스 b다라고 니네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같지? 왠지 알지? 이것도 한 번만 더 써줄게. 얘는 라지 f에 cx 플러스 d
마이너스 라지 f의 ax 플러스 b를 미분해 주세요라는 말이기 때문에 얘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테고 얘 미분하면 이렇게. 이해한 거 맞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좀 암기해 주자는 거.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냥 하나 암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냥 풍덩풍덩 뛰어든다라고만 니네가 생각을 해주고. 잘 봐. 이것도 마찬가지지. 얘 그냥 결과를 이렇게 되는 외우자고. 안 어렵잖아. 이것도 그냥 외우자고. 얘 여기도 문자고 여기도 문자고 이 새끼 뛰어내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선 나오진 않았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ax 여기가 만약에 bx 플러스 a였고 여기가 만약 cx였으면 여기에 반드시 뭘 붙여줘야 돼? b. 여기에 반드시 뭘 붙여줘야 돼? c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니가 생각해. 왜 그러냐면 속미분의 결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왠지 알고 나서 니네가 이해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했지? 마지막 3번은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니네가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쓸 거냐? 그냥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가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니네한테 이거를 표현하라고 하면 이걸 그냥 다시 일로 와보면 이 말 아니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얘다 얘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그럼 항상 도함수의 정의 형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걸 로피탈 써주면 리미트 x가 a로 가면 1분의 라지 f x가 돼버릴 테고 이걸 결과는 항상 뭐랑 같아 얘들아? fa랑 같다라고 풀어주면 된다고. 이해했지? 로피탈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써보자 얘들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 x분의 요거는 우리가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라지 f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라지 fa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또 로피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분의 얘 로피탈 써주니까 f의 x 플러스 a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0 집어넣으니까 결국 결과는 얼마다? fa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암기 안 해도 상관없을 거야. 이해했지? 자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 뭐 설명 안 한 내용이 좀 몇 가지 요 내용 요까지는 잠깐 설명하고 우함수 계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넘어갈게. 뭐 너무 단순한 내용이라서 금방 설명할게. 자 내가 니네한테 만약에 어떤 우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자. 우함수가 뭔지 알지? y축 대칭함수 우리 우함수라고 하잖아. y축 대칭함수 우리가 우함수라고 한다고 해도 어떤 우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니네한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야. 그래 내가 니네한테 똑같은 부분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의 결과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결국 0부터 a까지의 정적분 값의 2배랑 똑같지 않겠니? 어차피 대칭관계니까 완전히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2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를 하는 결과랑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왜 그러냐? 아무래도 니네가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야 되잖아. fx에 a 마이너스 a 이렇게 할 건데 얘를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a 계산보다야 아무래도 얘는 fx에 a 0이니까 라지 fa 마이너스 f0의 계산이 좀 더 편할 거라는 거 알겠어? 니네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 기함수 같은 경우는 봐봐. 기함수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함수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얘들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정적분 값을 계산하라고 하면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데 얘가 양수고 얘는 무조건 음수일 테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얘가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래서